네, 어려운 정치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토론사무소 시간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서는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친윤, 반윤, 비윤, 윤핵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전 위원장, 이제 전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분이 갑자기 뉴스의 중심이 됐고 사표냐 해임이냐를 놓고도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본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어라도 반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건 김병민 위원이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당대회를 두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 배경 설명에서 저는 한 연말 정도로 뉴스를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때 기억해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나갈까? 네네. 그래서 유력 주자로 떠올랐던 인물들이 권영세 전 현 통일부 장관, 네. 차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차출론 얘기가 많이 네네. 나왔잖아요. 근데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정권에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 네. 기후환경대사에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성공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에 더 발을 디디면서 이 직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더 커졌던 것 네네. 같고 그게 이제 갈등의 발단 씨앗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빵하고 폭발하고 터져 나오니까 그럼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각을 세우는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 당원들로부터 불안감을 발생시키면서 총선을 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지금 출마의 그런 노력들이 타진하고 있는 구도처럼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의 의도가 좀 드러났다는데 저는 지난번에 방송 다 끝날 때 속보가 터져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할까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선택을 이번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 나경원 전 위원장 등 두드려 주고 내보내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 전 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어떡하죠? 어색해서 서로 어떻게 다시 보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찜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등 못 두드린 이유.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 불러서 네. 식사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혹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도 대비해서 네. 그랬을 여기에도 경우에 마음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뭐하긴 합니다. 전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대통령도 약간 보험 들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이 순위로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부위원장 나간다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서로 인상 열심히 해보세요. 인상 네. 서로 사납게 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 중에서 장관직 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장관직이 목표라기보다는 장관직 갔다 잠깐 나와서 또 하려는 의도가 사실은 더 다 있어요. 모두가 대통령의 꿈을 꾸고 대부분 있죠. 다 그런 네. 자기 정치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탓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만류해 보다가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간다고 하니 좀 약간 만류해 보되 그래도 굳이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그래 열심히 해 보시라 하고 내보내는 편이 훨씬 더 대통령실에는 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 요소가 과연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럴 단계는 훨씬 지나쳤고요.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도 윤핵관들도 좀 지나쳤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아주 좀 거친 정치 억울하기도 할 정말들이. 텐데 이분이 정치하는 그 정치 인생 내내 단 한 번도 주류가 아니었거나 주류 호소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비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난데없이 윤핵관의 우두머리로 본인이 낙인이 찍히고 또 나 홀로 집에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당하고 이 상황에서 또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임을 당했잖아요. 네네. 저는 비상임 어떤 직책에 해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이제 징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다 잃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출마해서 출마밖에 없다. 당선되는 게 정치인으로서 합리적 선택이지 저기에 무릎 꿇으면 리더십이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나경원 의원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의 최근 행보로 봤을 때도 출마하는 메시지고 출마하는 행보인데 일각의 예상은 대통령실 더 압박을 해올 거다. 뭐 일부 나경원 의원이 장관이 못된 이유 이런 얘기를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서 흘리잖아요 언론에. 네. 그걸 이제 언론에 흘려서 부도덕한 사기람으로 낙인 찍고 못 나가게 만들 거다. 이제 그건 정치 공작이죠. 그렇게까지 가면은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윤심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전면 개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경쟁력을 위해서 또 당내 뭐 단합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길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지지층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생각은 안 바뀔까요? 죽었다 깨도 반윤 아니고 배제하는 친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여러 갈등의 국면들이 좀 거친 표현들도 나왔어요. 네. 지난 토요일까지 얘기고 네네. 일요일에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다 판단했던 정지석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너무 친윤, 반윤 이런 개판 논쟁들이 불거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력 경고를 했고 일요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그래서 다소 소강 상태로 좀 사그라든 모습이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초창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메시지들도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엔 다소 격앙돼 있다가 중간에는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신임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근데 결국은 이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문제가 좀 꼬였던 모양인데 이제 지금은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모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관리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집권당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일들 속 구도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더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당대표 선거는 사실 내년 총선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느냐 당대표의 얼굴로 치르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누구의 얼굴로 치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본인 그 이름으로 치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도 이제 뭐 어찌 됐건 친윤계 당 대표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거고. 대략 뭐 이렇게 되면 공천 방향도 이제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되고 검사 이런 말도 출신들 있고요. 또 네. 뭐 이른바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본선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때 그 시점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하면 설령 친윤 네. 검사 출신 후보라 하더라도 윤석열 장담할 수 마케팅을 없다. 안 하려고 들 겁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이요.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총선 전체 그 본선에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각도에서 당대표도 만들어낼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 거기에 이제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당무 개입 같은 비판은 쏙 들어갔어요, 박 의원님. 그냥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 선거냐 이런 비판이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내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말 못할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말 못할 고민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원외위원장들 네네. 원내는 몇 명 없어요 지금 수도권에.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이게 이제 확장성을 갖는 방향으로 당이든 정부든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윤심, 윤핵관 이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네, 자꾸 알겠습니다. 당이 이제 안으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면 이 총선 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왜 그렇죠. 밖으로 표출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뭐 네. 누구도 윤심 얘기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순방 중인 상황이 어제 나온 속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크 부대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 안보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란 정부가
설명을 기다린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명백한 실언이죠. 네. 게다가 이란 정부가 그냥 흘려듣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정색을 하고 네. 있어요. 저건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공식적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UAE하고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면 될 뿐이지 굳이 UAE의 네. 주적이 이란이다. 근데 그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동도 복잡해요. 그 복잡하죠. 중동 정세와 UAE와 이란의 관계도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는데 저거는 지나친 개입인데다가 지나친 오지랖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텐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외교를 해야 돼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근데 강간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순방만 나가면 지난번에 그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에 이어서 네. 이 실언을 하고 국익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시는지 네. 납득이 좀 안 돼요. 김병민 의원. 네, 아크 부대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의 후예 송중기 네네네. 씨가 출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죠. 그 이른바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적 관계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 우리 국민 대통령실 대한민국- 해명이었죠. 예, 네. 장병들을 위한 이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너무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이 짧은 메시지가 오히려 더 큰 비화의 문제가 될 수도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딱 걸렸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야당에서 정말 대통령 나갈 때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의 알겠습니다. 관계 네. 이른바 이란과의 관계도 대한민국과의 관계거든요.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국내에서 좀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외교부의 설명 또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국내 정치에서 또 비화시켜 버리게 되면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너른 알겠습니다.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100번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란 정부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지난번 미국에서 뭐 바이든 날리면 그 네. 논란 그 발언보다 이게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뭐 사석에서 한 얘기처럼 네.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이건 마이크.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뭐 설명은 우리 장병들 그냥 그 어찌됐건 격려하는 고생하니까 차원, 격려 네.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과 이란이 어찌됐건 이런 군사적 협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뭐라고 지금 해도 지금 이란을 그렇게 주적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도 이게 외교 참사냐 아니냐 많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건은 명백하게 이건 사실은 외교 참사입니다. 예. 뭐 사실 대통령의 발음이 그게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 또 있냐라는 청취자들 좀 약간 장난 섞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대응은 아니겠죠. 좀 아유, 오히려 그냥 통 크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그랬다. 약간 사과의 태도면 오히려 국민들이 또 안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저는 적절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네. 그 모든 메시지를 또 이란 정부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고 예. 강력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란에서도 어떤 방식의 대응인지를 한번 설명하라라고 지켜보겠다, 했죠. 설명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적정 수준에서 외교부가 외교적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 방식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늘 불거질 때면 지난번 왜 바이든 발언 네네. 날리면 발언이 나왔을 때도 당시 MBC가 백악관이 오히려 더 막 적극적으로 네. 이메일을 보내면서부터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내용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가 필요한 지점 또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익 간의 관계 속에서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톤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도 정치인의 고민이 있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요. 그 발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님 그리고 김병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